특히 장제원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했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실 길에 흐느꼈다 이런 느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집권 8개월 만에 권력 주변이 아첨꾼들로 북적대는 걸 보니 이 정권의 미래도 썩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인가? 대형 참사 앞에서 참모진이 해야 할 일이 오로지 대통령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가? 제천 화재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논란들 중에 가족의 죽음 앞에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유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논란으로 극심하게 쌓이게 되면 그들이 때로는 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낙연 총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고생한 소방관들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주 차갑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주와 관리인이 구속됐거든요. 저는 결정적으로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뭐를 했다, 뭘 사다리 차를 어쨌다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실드가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열악한 환경, 숫자. 근데 결정적인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꺼놨다는 거죠. 네. 스프링클러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들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갑자기 막 작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꺼놔버리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법 증축. 이 부분도 그 안에 차 있는 연기가 이렇게 옥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됐더라고요. 예, 옥상에 개방되어 있어서 연기가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통로를 통해서 옥상의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죠. 그래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건물 내에 정체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옥상 위에 2개 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7층 건물이 9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것도 준공 후에 2년 있다가 2개 층을 증축을 해요. 그래서 거기 옥상 부분에 기계실 같은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을 살림 용도로 바꿔요. 주거도 가능하게끔 만든 거였죠. 테라스 그런 부분은 완전 불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 비상시에. 그래서 연기가 정체됐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도 될 수 있었고요. 그 기계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고치는 경우에는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살림집을 차릴 정도로 구조를 아예 바꾸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도 건물주를 조사하기로 했고 다만 지금 현재 소유주로 밝혀져 있는 강현삼의 처남이죠. 이모 씨가 지난 8월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전 소유주 박모 씨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있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제천 스포츠센터 빌딩 화재에 있어서 가장 지금 경찰이 구속까지 하면서 조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 신고자의 부분이에요. 최초 신고자가 오후 3시 53분에 전화를 합니다. 그로부터 3분 동안 7건의 신고가 접수가 돼요. 그런데 이 최초 신고자 여성이었는데요.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는 전화로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이 났다라고 신고했는데 본인은 행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는 유선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신고를 해요. 그렇게 119에 신고가 되고 그때 건물주는 소화기를 들고 소화를 시도하다가 고장이 나서 포기를 했다고 해요. 소화기가 고장이네. 네, 그것도 소화기 관리가 안 3개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고 포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8층까지 올라가면서 대피하라고 얘기하고 7층에 발코니로 대피했다가 소방관들한테 구조가 돼요. 7층에서. 자, 그런데 최초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밝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3시 54분 3초에서 4초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차량으로 떨어지는 게 CCTV에 찍혀요. 그러면 불이 붙자마자 이 여성은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본인이 행인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남성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불나는 1층에 필로티 천정 쪽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나가면서 유유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이 났다는 걸 몰랐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은. 예, 예.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불이 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 전에 여성이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 이상하죠? 실내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불이 난 것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골이라고 봐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조사해야 될. 방화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대가 어. 정말 잘못 엉클어졌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데 이 시간대가 딱 맞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1층 그 천장의 구조물 그게 불에 타기 굉장히 쉬운 물질들이었고 1층 예. 그 천장 부분에 예.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이었고 그 안에서 오늘 이전까지는 배관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 예. 감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녹이기 위한 줄 감는 전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사실로는 난방용 조명기구가 여러 개 있었대요. 그게 발견이 됐고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빨간색 예, 원적외선 예, 같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난방용 등기구라고 있으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초 난방 조명이 있어요. 지금 예. 이제 걸어가지고 불 딱 켜면 뜨거운 예. 욕실내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예, 그래서 그게 천장에 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날이 따뜻하니까 열이 받아서 화재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예. 거기 배관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초기에 지하에 있던 그 빌딩 관리인인지 하는 분이 화재가 난 것 같아서 1층에 올라와 보니까 천정에서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증언을 했었어요. 초기에. 그분이 얘기한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용 동파 방지용 등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화재 신고 시간들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유선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다 말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일반 행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화재가 난 것을 알았을까? 그럼 알았는데 왜 대피하란 말을 안 했을까 이것도. 빌딩 소유주 사장님이 밖에서 외쳤다 그래. 여성 목욕탕이라 들어갈 수가 없고 남자니까 그렇게 소리쳐서 대피하라고는 얘기를 했다. 2층에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인명피해가 난 바로 그런 사건이고요. 이런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오랜 세월 동안의 적폐거든요. 예. 건축 자재라든지 만약에 소방관들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적폐가 쌓인 거예요. 제천에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소방관이 4명이다. 이것도 적폐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 이번에 왜 공무원 뭐 숫자 늘리는 그 예산안 통과시킬 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증원이 아니고 충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썼거든요. 예.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고 부족한 자리를 메꾸는 거다. 법적인 것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잖아요. 불도 안 날 건데 예산을 투입해서 월급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정말 적절하더라고요. 우리 김민석 원장님 하신 말씀이 어제 방송에서 북한이 안 쳐들어올 건데 군인은 그건 왜 훈련시키냐고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바꿔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누구는 누구를 쉴드 쳐야 하고 누구는 공격해야 되고 이렇게 급격한 논란으로 번지는 걸 누가 하고 있냐면 보수 언론과 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왜? 일단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니들도 다른 게 없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논평들이랄까 발언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뉴스 보고 경악해서 아예 그 부분을 빼버렸는데요. 유족들이 격앙돼서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 여과 없이 그냥 그것도 생방송도 아니고 편집돼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꼭지로 나가요. 와, 이거 정말 악랄한 놈들이다. 어떤 극명하게 뭔가 대립전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케어는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족에 대해서. 어쨌건 홍준표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 두 썩은 입들이 하는 말도 정말 가관입니다. 특히 장제원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했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실 길에. 예, 흐느꼈다 이런 느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흐느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흐느낀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세월호 사건도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박근혜는 피했단 말이죠. 그것도 단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유가족들 마다마다 무릎 꿇고 다 위로를 했어요. 상욕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예. 우리 입장이 되게 민망하잖아요. 죄송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분들 입장에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라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또는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할 거라는 문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여기라도 들어주는 게 예. 대통령이다.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점 정말 좋은 점이지만 한편으로 약간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날 때마다 다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런 인명사고가 또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또 왜 안 왔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건 다른 문제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참모로서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올린 거에 대해서 비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은 유가족의 울부짖음은 들리지 않는가? 이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러 간 사람에 대한 상황 설명인데 그렇죠.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냐고. 장제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변인 그만두겠다고 했었죠. 한성교 의원이 맞아요. 막말하는 바람에. 진정성 없는 새끼. 예.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개소리를 이렇게 찌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리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야. 유연히 생각해봐요. 라이언이랑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집권 8개월 만에 권력 주변이 아첨꾼들로 북적대는 걸 보니 이 정권의 미래도 썩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인가? 대형 참사 앞에서 참모진이 해야 할 일이 오로지 대통령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가? 이 말 속에서 자기들도 아청꾼들이었다는 거를 딱 인정하고 있죠. 이 정권도. 예. 아니 권력 주변에 지금 아청꾼이 누가 있나요? 박수현 대변인 보고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뭐 이승만 때 각하 뭐 그 얘기까지 지원하시겠습니다. 나왔어요. 그 얘기까지 했다고 이 사람이. 참나. 아 그게 무슨 아첨이야. 이게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진심으로 가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그게 어떤 적폐로 시작된 거 간에 국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욕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먹는 건 당연해. 대통령 말씀처럼. 근데 그 진정성을 갖고 같이 수습해 갈 생각은 안 해. 어떤 꼬투리가 있는가만 갖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력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꼬투리가 없는 꼬투리를 지금 만들어내서 이렇게 억지로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실제로 이명박 때 어떤 규제가 풀렸다는 부분들까지 다 따지면 이 사람들은 아예 입을 꼬매버려야 된다니까. 용접을 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 쉽게 짓고, 왜냐하면 그들 정책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예. 건물 쉽게 짓고 부동산 품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건물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다 허가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반대로 말이에요. 비판은 이렇게 할 거야. 반대면 반대는 항상 그런 거야. 안 갔어 아직까지.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공격할 것이고, 가서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묵묵하게 돌아왔다면 대통령은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공격할 것이고, 뭐 어쩌라는 거니. 에휴, 씨. 이러나 저러나 욕은 똑같이 할 거고요. 덮으려고 하는 대통령하고 진심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대역 썼던 할머니도 썼었잖아요. 박근혜는. 예. 그럼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덮으려고 애썼던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권석창이라고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자유한국당이에요. 현장에 무단으로 감식하고 있는 중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이 못 들어가십니다라고 막았어. 그러니까 전화기를 막 돌려.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항의를 해. 그리고 들어가요. 가족들도 거기에 지금 통제가 안 되면 예. 증거랄까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재 원인을 지금 파악해야 되니까. 출입 통제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 국회의원이야 하고 들어가는 행태는 뭐예요? 진짜 무식한 짓이에요. 아니 이 사람 이력을 찾아보니까 해외 유학파더라고요. 거의 박사급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식한 짓을, 너무 쪽팔려요 진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게 누가 봐도 보통 우리 그 미드 유행하면서 요즘도 우리나라 수산물도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 보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웬만한 시청자들도 다 알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뭐 살인 사건이 나든 화재 사건이 나든 사고가 나면 거기 현장 보존하고 과학수사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철저하게 통제된다는 거는 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면 돼.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갔겠어요?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게 그 목적이었어요. 인증샷. 그러니까. 사진 찍었. 예, 인증샷. 안철수가 그 옆에 몇 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일렬로 쭉 써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게 본인이 지역구인데 늦었잖아요. 화재 초기에 가가지고 뭔가 애쓰는 모습을 찍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다른 샷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의정활동 보고서 같은 거. 그렇죠. 거기에 화재 참사난 곳에 가서 원인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뭐 촬영이 금지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촬영이 금지된 심지어는 유가족분들도 그 협조를 하느라 촬영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심하죠.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 건물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강현삼과 권석창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제천에서는 이 둘이 친한 게 되게 유명하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증거 물품이라던가 지금 강현삼도 그 건물 안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를 부탁받고 혹은 그런 짓을 하러 들어간 건 아닌가. 이분이 방송 한 1, 2년 만에 음모론자가 다 되셨네.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건-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이게 보통 자유한국당 부류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이 사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왜 인증샷이라고 하는 게 그들한테는 생명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그 목포 신안 같은 데 가서 무슨 자랑하듯이 사진 찍고 오는 그런 모습은 진짜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하는 뭐 사진 찍는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는 상황에서 사진이 찍히는 정도까지는 나쁠 수 없다고 보는데 기념수 사진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명백하게 상식 밖의 짓이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원인도 될 수 있었고요. 그 기계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고치는 경우에는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살림집을 차릴 정도로 구조를 아예 바꾸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도 건물주를 조사하기로 했고 다만 지금 현재 소유주로 밝혀져 있는 강현삼의 처남이죠. 이모 씨가 지난 8월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전 소유주 박모 씨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있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제천 스포츠센터 빌딩 화재에 있어서 가장 지금 경찰이 구속까지 하면서 조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 신고자의 부분이에요. 최초 신고자가 오후 3시 53분에 전화를 합니다. 그로부터 3분 동안 7건의 신고가 접수가 돼요. 그런데 이 최초 신고자 여성이었는데요.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는 전화로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이 났다라고 신고했는데 본인은 행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는 유선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신고를 해요. 그렇게 119에 신고가 되고 그때 건물주는 소화기를 들고 소화를 시도하다가 고장이 나서 어떤 열악한 환경, 숫자. 예, 예. 근데 결정적인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꺼놨다는 거죠. 네. 스프링클러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들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갑자기 막 작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예. 그런 이유로 꺼놔버리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법 증축. 이 부분도 그 안에 차 있는 연기가 이렇게 옥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됐더라고요. 예, 옥상에 개방되어 있어서 연기가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통로를 통해서 옥상의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죠. 그래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건물 내에 정체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옥상 위에 2개 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7층 건물이 9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것도 준공 후에 2년 있다가 2개 층을 증축을 해요. 그래서 거기 옥상 부분에 기계실 같은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을 살림 용도로 바꿔요. 아, 주거도 가능하게끔 만든 거였죠. 테라스 그런 부분은 완전 불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 비상시에. 그래서 연기가 정체됐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한
포기를 했다고 해요. 아, 소화기가 고장이네. 네, 그것도 소화기 관리가 안 3개가 됐다는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고 포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8층까지 올라가면서 대피하라고 얘기하고 7층에 발코니로 대피했다가 소방관들한테 구조가 돼요. 7층에서. 자, 그런데 최초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밝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3시 54분 3초에서 4초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차량으로 떨어지는 게 CCTV에 찍혀요. 그러면 불이 붙자마자 이 여성은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본인이 행인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남성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불나는 1층에 필로티 천정 쪽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나가면서 유유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이 났다는 걸 몰랐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은. 예, 예.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불이 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 전에 여성이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 이상하죠? 실내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불이 난 것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골이라고 봐요. 경찰이 지금 조사해야 될. 방화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대가 정말 잘못 엉클어졌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데, 이 시간대가 딱 맞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질 수가 있는 거기 1층 그 천장의 구조물, 그게 불에 타기 굉장히 쉬운 물질들이었고. 1층 예. 그 천장 부분에 예.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이었고, 그 안에서 오늘 이전까지는 배관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 예. 감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녹이기 위한 줄 감는 전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사실로는 난방용 조명기구가 여러 개 있었대요. 그게 발견이 됐고.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빨간색 원적외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난방용 등기구라고 했으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초 난방 조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걸어가지고 불 딱 켜면 뜨거운 욕실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예, 그래서 그게 천장에 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날이 따뜻하니까. 특히 장제원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했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실 길에 흐느꼈다 이런 느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집권 8개월 만에 권력 주변이 아첨꾼들로 북적대는 걸 보니 이 정권의 미래도 썩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인가? 대형 참사 앞에서 참모진이 해야 할 일이 오로지 대통령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가? 제천 화재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논란들 중에 가족의 죽음 앞에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유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논란으로 극심하게 쌓이게 되면 그들이 때로는 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낙연 총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고생한 소방관들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주 차갑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주와 관리인이 구속됐거든요. 저는 결정적으로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뭐를 했다, 뭘 사다리차를 어쨌다,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실드가 가능하다는 거지.